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분기의 마지막, 또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주식시장에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경기 무착륙에 대한 우려감이 퍼지면서 투심이 위축되기도 했다가 또 고금리에 대한 부작용으로 뱅크런이라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미국 연준이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기는 했지만 베이비 스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은행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는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주요 지수들이 완연한 상승세를 나타내기에는 그래도 동력은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점차 상하단 제한폭을 줄여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횡보하는 모습이죠. 이런 움직임은 다음번 FOMC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렇다 할 액션을 취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제 또 4월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할 텐데요. 실적에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훅 슈팅이 나오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수급이 몰렸다가 하루 만에 빠지면서 소외되는 종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널뛰기 흐름을 혼자서 대처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완연한 상승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계좌를 굳건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어야겠죠. 오늘 주식오락관에서 함께하는 전문가님과 앞으로의 대응을 잘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주식오락관 2부를 꽉 잡고 계시는 전문가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익으로 가는 길을 눈앞에 깔아주시는 분이죠. 로드 전문가님이신데요. 앞서 최근에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시장의 흐름이 안 좋은지도 모르게 매일매일 수익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분석 정말 제대로 해주시는 분이고요.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올라갈 수 있는 찐 종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찾아내는 종목은 모두 노란톡에서만 공개를 하십니다. 이런 공략주들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전략으로 앞으로의 장을 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안내해드리는 방법으로 노란톡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갈 예정인데요.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은 방송 시간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지 않으시면 다음 방송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요. 내가 놓치는 이 기간 동안 노란톡에 있는 분들은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나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노란톡 안에서 주시는 공략주로 어느 정도의 수익 가져갈 수 있는지 수익률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의 3월 수익률 보시는 것처럼 한 달 사이에 200% 넘는 수익 쌓아주셨습니다. 특히 뉴라고 써있는 5개의 종목들은 지난 방송 이후에 일주일 동안 또 새롭게 수익을 쌓아주신 종목들인데요. 한미반도체 27%도 넘어갔습니다. 신도기현과 제이오도 8% 이상의 상승률 보여줬고 어보브 반도체도 7%의 수익률, BH로도 6.45%의 수익률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점은요. 이렇게 뉴 종목 5개 중에 3개가 방송 필살기 종목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필살기 종목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필살기 종목 가져가시면 여러분도 한 주 동안 불붙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살기 종목도 정확한 내용은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은 50분까지만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빠르게 스캔해서 50분 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익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의 오늘의 강의에 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또 한 주를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실 로드 전문가님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오락관 2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드리는 노드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 뭐 오르긴 했는데 왜 내 종목 안 올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4월 달부터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저와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증시 체크 포인트인데요. 일단 역시나 이번 주에 가장 핫 키워드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랠리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반도체 랠리가 왔냐? 1월 달이랑 똑같습니다. 1월 달에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가 났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AI 반도체가 그거의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실적이 안 좋았지만 앞으로 3분기, 4분기에는 D램 시장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공급보다 수요를 초과를 해서 공급 확대가 일어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미증시도 올랐고 우리나라 지수도 올랐습니다. 근데 왜 시청자분들과 개인 투자자분 힘들었을까? 왜? 코스닥이 키 맞추기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코스닥이 오늘 빠졌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자 이제 2차 전지를 살까? 리튬을 살까? 그러고 샀더니 오늘 빠졌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강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을 샀는데 이제 오늘 또 키 맞추기라면서 빠지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PMI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뭐 좋은 흐름 보였는데 사실 알리바바 이슈 때문에 지금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따가 저녁에 미국 2월 PC 가격 지수 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이따가 다음 주에 제가 또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오늘 이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 방향성이 또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ISM 제조업이랑 비제조업 PMI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 발표 있고요. 지금 문제가 이 세 가지 지표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연준에서 고민하는 게 뱅크런 이슈, 그러니까 금융권 위기 그리고 물가 안정에 대한 그 두 가지를 두고서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파월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 없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 은행 이슈를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고용 지표가 잘 나오고 만약에 PMI 지표가 잘 나오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할 겁니다. 왜? 연준이 맨날 말하던 고용이 좋다, 경제 좋다라는 게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아 이런 지표들을 대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일봉 보시면은 자, 2월 달에 이렇게 박스를 치던 코스피가 1월 달에 올라왔고 2월 달에 박스 치던 게 조금 눌렸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월 달 마감을 좀 기가 막히게 이 2월 초와 비슷한 지수를 만들면서 해줬는데요. 그럼 앞으로 4월 달에는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눌리고 빠질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반도체 랠리가 다시금 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다. 하지만 대형주가 1월 달, 2월 달에 사실 지수가 올랐는데 많이 못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랠리가 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럼 대형주를 이제 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실 건데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 해결은 제가 노란톡방 오시면은 4월부터 또 이끌어서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많이 들어오셔서 다음 주부터 수익도 챙기시고 주식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보시면은 정말 1월 달부터 꾸준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조정 받았다가 다시금 지금 올라오고 있고 850선을 넘어섰다가 오늘 좀 눌렸습니다. 근데 자 이게 눌림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물론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코스닥은 많이 올랐는데 코스피는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 맞추기 그리고 이 오늘 1분기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1분기 실적을 자기네들이 챙기고 보고를 하기 위해서 팝니다. 그럼 메이저들, 기관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1월 달에 이렇게 수익 냈던 종목들을 어느 정도 일부 정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수급들이 어디로 갔어요? 대형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3월 달에 수익 낸 종목들인데 또 다 반도체입니다. 제가 12월 말부터 반도체 노래를 불렀고 결국에는 지금 1분기 동안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 다 반도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2차 전지 리튬이랑 이런 전고체 배터리랑 리튬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대부분의 상승 나왔던 종목들이 로봇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관련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역시나 강한 섹터들 다 공략했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매수하자마자 며칠 만에 거기 상한가 보내버렸고 그다음에 제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주 방송 필살기 종목이었고 BH도 그렇고 지금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 반도체 종목들이 다 필살기 종목들이었습니다. 인탑스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방송만 보셔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게 공략하는 맥점이 중요합니다.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면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저와 함께 다음 주부터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MC 영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시장 얘기부터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주 특징은 반도체 랠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부진에도 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렇게 반도체주의 훈풍도 불어오고 또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코스닥이 코스피와의 키 맞추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막 2차 전지 섹터 등에서 후속주를 찾으신 분들은 손실이 났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후속주를 공략하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이 타이밍을 찾는 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셔라라고 하는 건데요.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 매도를 하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수익률 여러분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으로 매매를 하셨을 때 여러분도 똑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방송 필살기 종목이었던 제이오로도 일주일 만에 8% 넘는 수익 가져왔습니다. 일주일 사이에도 이렇게 5개나 넘는 종목 가져오셨고요. 한 달 동안에 200%의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한 달 수익률 200% 여러분도 달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다음 주 장부터는 함께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란톡은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꼼꼼하게 선별을 해서 필살기 종목을 가져오셨습니다. 어떤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일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네. 이번에도 반도체입니다. 이제 반도체가 빠질 수가 없죠. 왜냐면 그렇죠. 지금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반도체 얘기를 했고 네. 1월, 2월, 3월에 제가 포트에 구성했던 게 다 반도체이기 때문에 맞아요. 역시나 저는 23년도는 반도체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음. 나올 때마다 그냥 반도체는 일단 고정적으로 얘기할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연말에 말씀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반도체 지금 되게 안 좋은데 지금 보는 게 맞나 싶었는데 이제는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날아다니실 그렇죠. 것 같거든요. 오늘 정말 또 힘차게 재미나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전문가님 불러서 이제 정확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에 봐야 될 섹터. 자,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라고 적었는데 사실상 내용은 OLED예요. 그래서 오늘 필살기 종목도 OLED인데 이번 주에 OLED 관련주들이 핫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랑 LG에서 이제 신규 투자를 할 것이다. 그리고 역시나 일본 JOLED가 결국 파산을 했거든요. 여기가 뭐냐면 JOLED가 사실 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시장보다 먼저 선두주자였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일본은 이걸 파산을 했고 이제 우리나라 LG와 삼성이 이쪽 시장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일본 OLED 그 관련 기업이 파산을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반사이익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LG에서도 LG 디스플레이도 LG전자 차입해갖고 투자하고 삼성도 5조 투자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 주에 OLED 관련주들이 좋은 시세를 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로 끝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대부분이 1월 달 AI 반도체 랠리가 나올 때 못 올랐습니다. 못 올랐어요.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은 1월 달에 갔던 AI 반도체주들 지금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제 그동안 반도체 장비주들이 못 갔다면 그럼 앞으로 3, 4분기 때 반도체가 다시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고 한다면 분명히 장비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우리는 이쪽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OLED 좀 가서 끝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된다. 그리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 노란톡방인데 노란톡방에서 수요일 날 공략했던 OLED 관련주였습니다. 신도기현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25%가량 급등했고요. 2거래일 만에 3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날 3월 29일 날 딱 매수를 했고요. 이러고 나서 이틀 만에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OLED 관련 장비주인데 탈폭이 진공 합착기인데 탈폭이 말이 어려우실 텐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스마트폰 새로 사시면 커버 붙이시죠. 뭐 이렇게 커버를 붙일 때 붙이다 보면 기포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가게에서 거기 사장님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포를 없애서 주죠. 이게 그겁니다. 그러면 자 OLED를 만드는데 LED TV를 만들어요. 거기에 우리가 TV를 팔아야 되는데 기포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탈폭이 기포를 없애는 장비를 만드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 진공 합착기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보면은 그 패널에 층이 있고 뒤에 LED 뭐 반도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압착시켜주는 걸 합착기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OLED 관련주 이제 시작이냐?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소부장주들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특히나 신도기현 같은 경우는 오늘 진짜 OLED 관련주들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강한 흐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오늘 코스닥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종목 이런 것들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캐치를 해서 공략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후속주 아니면 조정 나왔을 때 제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3월 22일 날 여기서 노란톡방 공략했는데 지금 거의 뭐 7거래일 만에 50% 급등했거든요. 자, 한미반도체가 이렇게까지 급등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마이크론 이슈도 있었지만 그거 말고 이제 앞으로 후공정 관련된 랠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미반도체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관련 수혜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이 광대형 메모리, 그러니까 차세대 메모리를 SK 하이닉스와 같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웨이퍼를 구멍을 뚫는 그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원래 과거에 10배가 갔던 텐베거 종목이었고요. 지금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공정 관련주 랠리는 저는 계속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톡방 오시면 후속주 드릴 거고요. 역시나 한미반도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조정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기 전에 매수하면 됩니다. 이런 타점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이러한 종목들 가져갈 수 있겠고요.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매매 기간이 길었습니다. 보유 기간이 길었는데 이렇게 눌리고 나서 올라오는 이 구간에서 수익 챙기고 나왔고요. 역시나 이것도 반도체인데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MCU라고 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인데요. 그 CPU, 컴퓨터의 CPU를 약간 작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보통 이런 것들이 이 MCU 사업이 앞으로 로봇이라던가 뭐 자율주행 그리고 드론 이런 것들에 포함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년도는 반도체 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늦은 거 아니냐. 반도체 랠리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삼성전자는 왜 못 가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삼성전자는 못 가도 한미반도체처럼 이렇게 가는 종목들 수익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주들 셀 때 수익 내야지 또 언제 수익 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 노란톡방 오시면은 이런 후속주들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제가 3월 달에 200% 수익 냈는데 사실 1월 달, 2월 달, 3월 달 합치면 거의 500%가 가까이 돼요. 근데 그 500% 가까운 데에서 반도체 종목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제가 작년에 아니 도대체 왜 누가 이런 얘기 했어요. 반도체 왜 얘기해요? 삼성전자 계속 빠지는데 누가 왜 자꾸 반도체 보라고 하세요?
아니 지금 봐봐요. 이 반도체주들로 제가 3개월 동안 수익을 얼마나 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은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사서 뉴스가 나오고 랠리가 갔을 때 우리는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랠리가 왔을 때 꼭대기에서 타면은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갈 섹터, 갈 종목들을 노란톡방에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런 큰 수익들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필살기 종목입니다. 반도체 장비주고요. 오늘도 OLED 가져왔습니다. 자, LCD,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장비 제조 판매하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증착 공정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디스플레이만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증착 공정에 필요한 장비들도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간 분할 플라즈마 증착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나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세계 최초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엮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증착이라는 게 결국에는 디스플레이를 만들면 저게 면 하나 브라운관 하나 면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LED들, LCD들이 다 픽셀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붙여야 되고 그럼 저 화면이 그냥 하나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뭐 패널도 넣어야 되고 뭐도 넣어야 되고 뭐 신호 받는 것도 넣어야 되고 막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차세대 OLED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미세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미세 공정에 맞는 그런 장비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우리가 미리 매수를 해야 되고요. 이 종목 최근에 기관의 강한 매수에 더불어서 주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주가가 저렇게 많이 내려왔어요. 거의 바닥권 다지고 나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면서 계속 매물 소화하는 과정 겹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매물 소화가 끝나면 저는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종목은 못 갔어요. 1월 달, 2월 달에 반도체들 다 갈 때에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누군가 모아놨다. 그럼 모아놓고 이제 시세 분출이 나왔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가격 조정 안 받고 옆으로 기면은 위로 더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재무제표도 되게 건전합니다. 지금 21년도 영업이익부터 뭐 22년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요. 그리고 뭐 돈도 잘 벌고 재무도 건전하고 지금 수급 보시면은 기관 수급이 꽤 좋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기관들은 이제 앞으로 더 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매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여기에 탑승을 해서 수익을 내셔야 되겠고요. 이 종목 아신다고 해서 바로 매매를 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아니고 분명히 타점 그런 공략하는 포인트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되겠고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MC 영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목 섹터 반도체 장비, 그중에서 필살기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나 OLED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의 필살기 종목도 이 OLED 패널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종목이다라고 하십니다. 이미 이 분야에서 흐름이 나왔는데 괜찮겠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십니다. 추가 공급이 필요한 시기가 오면 장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그만큼 더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2023년은 반도체 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거라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필살기 종목에 대한 차트를 보니까요, 전문가님. 네. 아직 오르지 않은 후속주라기보다는 지금은 그래도 살짝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조정이 온다면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간 조정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이제 옆으로 좀 시간 조정을 걸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하방 추세를 깨고 돌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추세가 보통 깨고 돌파가 나왔을 때 물론 조정이 와요. 근데 만약에 가격 조정이 오더라도 그 하방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대비 싸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좋은 리포트들과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포트들도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많이 나오고 있군요. 네. 제가 보기로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또 1분기에 발표를 한 바 있더라고요. 네. 이제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1분기 실적도 좀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걸로 보실까요? 지금 반도체 주들이 상승 랠리가 나오는 게 실적 때문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주가는 저는 랠리가 간다. 왜? 오.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미래가 선반영된다 가정했을 때 그럼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황 자체가 지금까지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오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걸 이겨낼 만한 기대감이 더욱더 크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필살기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부터 가장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 확실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은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꼼꼼하게 항상 분석을 많이 해와 주십니다. 전문가님이 이 50분을 또 어떻게 알차게 준비를 해 오셨을지 다음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또 2차 전지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져온 거는 원통형 배터리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이 애리조나에 7조 2천억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저기 투자 내용을 보면요. 원통형 배터리 공장, 그리고 ESS LFP 배터리 공장인데 지금 이 공장이 ESS 전용 공장으로 세계 최초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에 이렇게 7조를 투자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만들어질 그런 것들, 그러면 들어갈 배터리 그런 소재들 이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 우리는 앞으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을 준비하는 이 원통형 배터리라던가 LFP 배터리, ESS 이렇게 연결고리들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관련주들을 미리 사서 나중에 이슈가 나왔을 때 수익을 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원통형 배터리 얘기하기 전에 이 제2호 종목을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 종목은 지난주 방송에서 CNT 도전제라고 해서 탄소 나노튜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4일 날 금요일 날 방송한 다음에 1주 만에 47% 급등이 나왔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여기서 금요일 날 방송했는데 월요일 날 상한가에 가까운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는 CNT 도전제 기술은 앞으로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실리콘 응급제와 더불어서 CNT 도전제 그리고 지금 동박이라고 해서 음극재 배터리의 집전체라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 배터리 위에다가 씌워가지고 첨가제 역할을 하는 건데 어쨌든 도핑을 해가지고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원극제와 더불어서 CNT 도전제 그리고 앞으로 봐야 될 동박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 지금 LG에너지솔루션에서 만드는 공장과 더불어 지금 우리나라 삼원계 배터리 셀 업체들이 지금 차세대 배터리를 다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차세대 배터리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왜? 지금 어쨌든 미국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완성차라던가 배터리 셀 업체들이 지금 리튬 값이라던가 거기에 들어가는 희귀금속 가격들이 너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원가 절감을 누구나 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한다면 리튬이랑 이런 가격들이 안 떨어졌을 때 원가 절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원가를 줄일 수 없다. 그 원재료 값을 못 줄이면은 결국에는 배터리 성능을 향상을 시켜서 그거를 늘려가지고 가격을 맞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2호 같은 종목 또 공략하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후속주 공개할 예정이니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리콘 응극제, CNT 도전제, 집전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집전체가 뭐냐면 동박입니다. 동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리막 전지박 말하는 거예요. 전지박을 말하는데 이 전지박이 뭐냐면 결국에는 양극재와 음극재 배터리 위에다가 이렇게 씌워서 전자가 잘 이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동하면서 그 전기를 만들고 배터리 충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지박까지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은 지금 동박이나 정지박 이거는 제가 또 다음번에 얘기하려고 지금 미리 말을 꺼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럼 배터리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고 섹터구나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양극재 시장은 이제 개화기가 아니고요.
끝났어요. 양산기예요. 양산기라 한다면 그러면 이제 더 만들면서 셀업체든 완성차 업체든 생각을 하겠죠. 뭐? 아니 어떻게 하면은 배터리 성능을 좀 더 높이고 원가는 줄여서 내가 이윤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재료 가격 리튬 보세요. 리튬 관련주들 계속 오르죠. 왜?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리튬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튬이 얼마까지 간다 뭐 이런 거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셀업체라든가 전기차 만드는 업체에서는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절감에 대한 욕구가 큰 상황이에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심지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터리 만드는 가격을 낮춰가지고 차를 아예 그냥 2개를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뭐예요? 배터리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성능 향상이 필요하다. 성능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뭐 배터리 수명이라던가 충전과 방전 이런 것들의 시간, 그 안정성까지 포함되겠죠. 그런 기능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대안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실리콘 응급제고요. 실리콘 응급제와 더불어서 이런 CNT 도전제 같은 첨가제. 그래서 결국에는 배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동을 하면서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어쨌든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자가 잘 이동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 그러한 뭐 소재라던가 첨가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저희가 앞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미 실리콘 응급제, CNT 도전제, 뭐 집전체 동박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동박 이게 동박이 뭐냐면 구리를 쓴다고 해서 구리 동자 써갖고 동박이에요. 응급제는 동박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양극재는 알루미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전체가 양극재 집전체는 알루미늄이고 응급제는 구리를 쓴다. 그래서 동박이라고 그러고 보통 이제 전지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계시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런 흘러가는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 뭐 요즘에 리튬 잘 나간다고 해서 리튬 따라갔다가 바로 다음날 조정받고 이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 못 버텨요. 한 번에 막 10%씩 조정받고 이러면은 그 변동성을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미리 공부해서 이러한 섹터들을 미리 이해하고 있다가 이러한 쪽들이 이제 앞으로 이슈화가 되겠구나. 그럼 미리 사서 뉴스 나오면 수익 내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현명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이제 남들이 다 산다 뉴스 나오고 나서 매수해서 따라 들어갔다가 오히려 손실나고 손절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올바른 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더 이렇게 뭐 그냥 진짜로 무지성 매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3월 달에 정말 한 달 동안 많은 종목들 수익 냈는데 대부분이 반도체 종목들이었고요. 이 반도체 종목들 제가 뭐 그날 올라갔을 때 뭐 5%, 6% 수익 내고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미리 사서 올라갔을 때 수익 내고 나오는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이 날 수 있었고요. 대부분 보면은 뭐 3, 4%짜리 없습니다. 보통 뭐 크게 막 8%, 9%, 7%, 10% 이런 것들 태반이고요. 대부분 지금 여기 3월 달에 수익 냈던 종목들이 다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들입니다. 이러한 방송 공략주들을 가지고 제가 실제로 노란톡방에서 매수매도 타점도 알려드리고 수익을 내드리게 만들어드리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수익만 내는 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기회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자, 그 얘기하기 전에 자, 이제 필살기 종목 두 번째 나갑니다. 원통형 배터리고요. 자, 여기 기업 같은 경우는 소형 원통형 배터리와 중대형 각형 배터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전지팩 모듈이라고 얘기를 적어놨는데 ESS랑 EV용 전지팩 모듈 생산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 원통형 배터리와 엮인다면 충분히 시세를 줄 수 있다. 그리고 ESS 관련 여기 전지팩 모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원통형 배터리 이슈가 다시 나온다고 한다면 크게 시세를 줄 만한 종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 그리고 탄탄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조정 반등 나오기 전 초입 구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다 나오진 않았는데 이렇게 쭉 하방 추세가 이어지다가 여기서 지금 최근에 돌파 시도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또 추세를 깨고 빠지지 않는다면 여기를 지켜준다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하방 추세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하방 추세에서 추세 전환이 되기 전에 이러한 바닥의 패턴이 나옵니다. 이러한 패턴이 나온 다음에 위로 강한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보고 미리 매집을 해서 그러고 나서 올라왔을 때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막 이렇게 가는 애들 여기서 이런다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애들 여기 따라갔다가 이렇게 빠지면은 여기서 이제 다 손절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좀 고점에서 그나마 고점에서 좀 이렇게 안 빠지고 옆으로 좀 횡보하는 것들은 그나마 조금 나아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보통 보면은 일단 이렇게 올라간 거에서 여기서 이제 음봉 하나 뜨면은 이제 여기 조정이다 이러고 여기서 샀다가 이렇게 박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사실 이렇게 고점에서 놀고 있는 종목보다는 이렇게 우하방 추세로 빠지다가 돌파하는 종목들이 안전하거든요. 보다 안전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종목 한번 셀렉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재무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네. 그리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기관들이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여기서 기관까지 합세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원통형 배터리 이슈 받고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이 종목 노란톡방 와서 공략해보시고 수익을 챙겨보실 분들은 들어오셔야겠죠.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MC 영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 2차 전지 중에서 원통형 배터리 만나봤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애리조나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이 배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배터리 내에서도 성능 향상을 이뤄낼 수 있는 분야라면 지금이 개화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와 관련되는 종목들 우리는 미리 알아서 선취매를 해야 랠리가 나타났을 때 수익을 챙겨올 수 있겠죠. 전문가님은 이렇게 선취매를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수익률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은 이렇게 선취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필살기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수익률 표에서 필살기 종목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제이오, BH도 모두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필살기 종목이었는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수익을 실현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한미반도체는 27%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전문가님의 노란톡에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탄탄한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이 됐죠. 이런 종목 여러분도 가져가시려면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런 필살기 종목 오늘도 또 두 번째로 준비를 해와 주셨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반등하기 직전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전문가님, 차트상에서 봤을 때 이 2차 전지, 배터리 정말 순환매가 돌아간 걸 생각하면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후속주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지금 제가 오늘 가져온 필살기 종목들 두 가지의 공통된 사항이 뭐냐면요. 1월 달부터 그러니까 1분기에 상승했던 그 섹터에 포함되지 않았던 종목군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2차 전지랑 반도체주들이 1월부터 3월까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특히나 2차 전지는 리튬 관련주들 많이 올랐고요. 반도체는 AI 반도체들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오늘 가져온 종목들은 같은 군인데도 불구하고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시세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보통은 제가 아까 키 맞추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를 돌 때 같은 섹터인데 이쪽 섹터 움직였다가 그게 수급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메이저들, 그러니까 기관이나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도 저렇게 고점에서 있는 종목들은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만들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메이저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걔네들도 수익 실현했으니까 이제는 정리를 하고 다른 곳들로 가야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저렇게 바닥권을 만들어주고 있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오랜 기간 동안 매집하는 형태의 종목들이 다 대부분 저런 식으로 바닥을 만들어주고 올라옵니다. 메이저들이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수익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밤에 또 미국에서 이 IRA 최종 세부 법안이 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그럼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관련이 있죠. IRA 법안도 관련이 있는데 지금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게 만약에 그런 외부 이슈들이 중요한 거면 지금 네. 뱅크런 이슈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더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안 빠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그 미국의 또 금융사 하나가 또 파산 위기에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거 무시하고 지금 미국 증시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포커싱을 잡고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 IRA 법안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이미 그 법안은 나왔던 얘기고 네. 그럼 그게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좀 미비할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PC 가격 지수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고용 지표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연준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시장은 22년부터 지금까지 연준에 의해서 움직이고 연준에 의해서 반응한 시장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안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봐야 될 것은 그런 매크로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금융권 이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IRA 관련해서는 물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내용이 이미 다 나왔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세부 지침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고요. 오히려 다른 상승 모멘텀을 확실하게 가져갈 걸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주가 조정을 겪더라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니까요. 이런 종목 나도 꼭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 매도 타점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략과 함께 하셨을 때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노란톡에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50분까지만 열려 있습니다. 꼭 방송 끝나기 전에 들어오셔서 다음 주 장부터는 수익 차곡차곡 쌓아가시길 바라고요. 이제 전문가님 불러서 다음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그럼 2분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은 좀 2분기 대응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1분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23년도 1분기는 지금 AI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리튬이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들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나 챗 GPT 관련해서 챗 GPT로 엮인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 지금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코스닥 수급이 코스피로 이동 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코스닥은 많이 이제 먹었다 이거예요.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우리 이제 다른 걸로 수익 내야 돼. 그럼 뭐예요? 다음 분기 장사는 이거 아니냐? 코스피 대형주 아니냐? 지금 이쪽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리튬이랑 전고체 배터리 물론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지만 충분히 많이 올랐고 고점을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뭐 리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 지금 거의 5배 올랐거든요. 그럼 5배가 올랐는데 5배에서 조정을 40~50% 조정받아도 아무렇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사실 나올 수 있는 조정이잖아요. 왜냐하면 5배가 올랐는데 뭐 300~400%가 올랐어요. 300~400% 올랐는데 50% 조정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자,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저기 노란톡방이나 계신 분들이나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보면은 이렇게 4~5배 오른 종목들 요즘에 그게 있죠. 에코프로가 가니까 다 가지 않냐. 에코프로도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에코프로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다른 종목들이 무조건 그렇게 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300%, 400%가 오른 상황에서 여기가 고점이 아니고 더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야수의 심장으로 탑승을 하게 됐을 때 다 좋다 이겁니다. 올라가면 좋은데 거기서 만약에 조정을 진짜로 20~30%만 조정을 받으면요. 지금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20~30% 조정이 크잖아요. 근데 이 밑바닥에서부터
수익을 내던 300%, 400% 수익 나던 사람들은요. 이 30% 조정이 크지 않아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점에 있는 종목을 거기서 자꾸 추격 매수해서 따라가시다 보면은 이 20%, 30% 조정이 나왔을 때 못 버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절을 하고 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또 반등 나와서 또 가네? 이렇게 돼서 그때 가면 아유 기다릴 걸 이렇게 많이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아예 그냥 밑바닥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종목들이 조금 안전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1분기에 상승이 안 나오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다가 이 조정받았을 때 오히려 큰 손실이 나고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결국에는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22년도부터 지금 하락장을 겪으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뭐 개인투자분들 그리고 지금 그게 이제 하락장이 끝나냐 마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종목 장세, 뭐 이런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추격 매수하시다가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뉴스 나온 종목들 따라가시다가 그동안 손실 나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들을 또 다시 반복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고점 놀이하는 종목들을 따라가시기보다는 정말 아직 못한 종목들, 후속 주자들이 멀지를 찾아서 투자하시는 것이 저는 더 좋은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이러한 투자들을 함께 하시고 2분기에 대응을 하시고 싶은 방법들을 배워보시고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음 주부터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3월달 한 달은 정말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23년도 1분기가 벌써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앞으로 실적 시즌을 비롯해서 앞으로 또 새로운 분기에 수익을 만들어갈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3월 달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종목들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이게 뭐 제가 한두 번이면 말을 안 하겠는데 23년도에 그냥 계속 500% 수익을 냈는데 여기에 그냥 80%가 반도체였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필사기 종목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죠. 저 필사기 종목이라고 써 있던 게 다 대부분 다 반도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도체 종목들 그냥 매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런 타점이나 맥점들을 제대로 공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고 싶으시면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필살기 종목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반도체 장비 주였고요. 아까 OLED랑 LCD 디스플레이 패널 장비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반도체 증착 공정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공간 분할 플라즈마 증착 시스템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세계 거의 최초급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원통형 배터리인데 원통형 배터리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지금 뭐 3원계 배터리, LFP 배터리도 좋지만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도 있고 원통형 배터리 뭐 이러면서 소형 원통형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배터리가 점점점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스몰캡 기업들이라던가 중형주들을 저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기업은 소형 원통형 배터리와 중대형 각형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고 역시나 ESS와 EV용 전지팩 모듈까지 생산을 하고 있고 납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미리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역시나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은 이후에 반등하기 전 초입 구간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세와 탄탄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3월 한 달도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와 함께 2분기 그리고 4월 달부터 수익을 만들어 가시고 실적 시즌에 잘 대비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음 주부터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2분기 대응 전략은 1분기에 상승이 나오지 않고 바닥을 다진 종목들에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어렵게 혼자 찾지 마시고요.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특히 오늘 만나봤던 필살기 종목 2가지도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정확한 가격 전략까지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정확한 전략으로 수익을 꼭 극대화해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 나가고 있죠.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보신 것과 같은 수익률 계속해서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또 한 달, 한 분기가 시작되니까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식오락관 2부는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